프랑스 축구계에서 활약 중인 덴벨레 선수에 대한 현지 매체의 비판적인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국적이라는 점에서도 현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팬들 사이에서는 덴벨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정 부분 있었으나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은 이를 꺼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한 매체가 덴벨레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함으로써 현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덴벨레는 그의 뛰어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뚫고 침투하는 능력에서는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득점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의 정교한 패스를 활용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적되고 있죠. 프랑스의 한 매체는 이강인 선수의 키 패스 2차례가 덴벨레를 향했었다고 지적하며 덴벨레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덴벨레의 모습에 대해 매체는 아쉬움을 표현했고, 이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인종차별적 어가를 일삼는 것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보도로 평가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패스 능력과 덴벨레의 결정력 부족이 결합된 상황은 전체적인 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보도는 해당 선수들에게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팀 전체의 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리그 한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11월에 이달의 고래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리그 한 공식 사무국은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을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득점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동안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부당한 저평가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들은 그의 진정한 실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달의 골 선정은 그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그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데뷔골로 이달의 골에 선정된 것은 그의 뛰어난 기량과 축구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보석으로 불리며 유럽 축구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분명한 사실로, 이는 단순히 통계나 경기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부진한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 돌아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지 매체의 왜곡된 평가에 좌절하기보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맹활약을 펼치는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매우 밝으며 그가 축구계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프랑스 축구 분석 데이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강력하며 특히 마지막 슛과 마지막 패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풋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 및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이강인 선수가 현지 축구 전문가들과 매체들의 지나친 평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억하와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 데이터는 팬들에게 그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크로스 분야에서 약간의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높은 기량과 기여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그가 유럽 축구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그리고 수비 활동 부문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 통계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특히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라는 기록은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명확히 입증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이나 현지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를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그의 경기력과 기록을 통해 프랑스 축구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데이터 풋의 분석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 그의 전방위적인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현지 팬이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이 이번 시즌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코멘트를 달았을 때 데이터 풋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화제가 된 것은 이강인 선수의 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풋의 분석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요르카에서와는 다른 양상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PSG의 지배적이고 점유율을 중시하는 플레이 스타일에서 이강인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벗겨내기 위한 탈압박과 패스 위주의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는 리그항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 라인을 깊숙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술적 변화입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역습 상황에서 공격적인 드리블을 선보였지만 PSG에서는 상황이 달라져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강인이 PSG에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강인은 찬스를 만드는 패스와 손실 방지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팀 동료인 덴벨레가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패스를 자주 활용하지 못해 공격 포인트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기술과 재능은 그의 유소년 시절부터 이미 두드러졌습니다. 앙굴로 코치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선수였어요. 12세부터 그의 재능을 지켜본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이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활약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죠.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1군 선수로 성장하며 프로 무대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현재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의 재능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의 말처럼 이강인 선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죠.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2살 많은 형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그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겠습니까? 그의 재능은 단순히 클럽 차원을 넘어서 유럽 전역의 스카우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조차 이강인 선수의 국적 이민을 고려할 정도였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과 잠재력이 축구계의 레전드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비등비등한 실력의 선수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구계의 레전드들조차 이강인만한 선수가 앞으로 20년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눈부신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과거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유상철 감독님과 나눈 대화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은 유럽 선수들이 기본기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압박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기를 경험하며 경기력 위주로 훈련하는 문화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유럽 스카우터들은 한국 선수들을 평가할 때 기술적인 면이나 속도, 기본기는 뛰어나지만 전술적인 해석과 경기 운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강인 선수의 부모님께서는 그가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기 위해 외국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이강인 선수는 그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유럽 무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이와 같은 재능을 가진 선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UBFC에서 그를 특별하게 지도했고 결국 10살의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의 이적이 성사되며 그와의 길이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죠. 유소년 월드컵 4강을 이끈 김은중 감독 또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본기와 개인 능력에서 많이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특한 특징과 전술 이해, 게임 운영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발전시키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게임 운영 능력과 전술 이해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탈압박과 드리블 능력을 포함한 개인적인 기술 또한 뛰어납니다. 이강인 선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축구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